BCGI 성경적 교회 성장 연구소의 명성은 목사입니다. 오늘은 수원에 있는 성교 제일교회에 찾아왔고요. 원종찬 전도사님 모셨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외모나 또 예. 말씀하시는 스타일이 약간 이국적이다 하는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 혹시 예. 그런 얘기 안 들으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세요? 예. 네. 예. 왜 그러냐면, 네. 제가 태어날 때, 네. 청각 장애가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발음이 조금 부정확한 부분도 있고, 네. 그다음 이제 목소리도 이제 특이한 부분도 있고, 네. 그다음 태어날 때부터 이제 목하고, 그다음에 머리, 이제 신경 이런 것들이 조금 미숙아로 태어났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쭉 자라오면서 그런 소리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런 거 들은 것 때문에 혹시 뭐 힘들었거나 그런 적은 많죠. 어렸을 때 많이 예, 있으셨을 많죠. 것 예. 같고. 지금은 뭐 이제 다 이겨냈고. 그렇죠. 특히나 예. 이제 예수님 안에서 네, 그럼요. 그러면 예.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고 예. 그다음에 오히려 더 이렇게 딱 다가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그래요? 또박 또렷하게. 근데 어떻게 예수님은 언제 어떻게 믿으셨어요? 15살 때 네. 어머니 따라서 이제 기도를 갔었어요. 네, 거기에서 이제 조금 그 개혁주의랑 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네. 기도회를 하면서 이제 환상이 열리고 네. 제가 이제 그 설교하는 그 환상을 이제 보여주시더라고요. 15살 때. 예, 15살 때. 그때 예수님 전혀 안 믿었는데요. 그때는 그냥 어머니 따라서 예, 그냥 어머니 따라서 예. 다니다가 이제 기도회 때 네. 그때 이제 환상이 열리면서 제가 그때는 이제 앞으로 제가 뭘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기도하는데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17살 때 이제 그 성령을 받으시고. 받고 그 다음부터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바뀌었죠 이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뭐 성령의 은사들, 방언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목회자에 대한 소명을 좀 확신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뭐 신학하고 이제 교역자가 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원래는 이제 신학을 가기가 되게 싫었어요. 왜냐면은 외동아들이거든요.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하니까 네. 이 목회자가 세상 말로는 돈벌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일 가기 싫었었고 그 다음에 어머니 역시도 반대를 하셨고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한양대학교 영문학과를 이제 준비를 했었죠. 네. 영어 쪽으로 이렇게 좀 가보려고. 네. 마침 또 이제 그 장애인 특별 전형이 있어서 조금만 공부하면 들어갈 수 있겠더라고요. 네네. 실제로 그 성적이 또 나왔었고, 네. 그러다가 이제 한양대학 영문학과를 떨어지면서 20살 때 이제 재수를 경험하게 됐고, 그때 이제 인생에 가장 타락했던 시간을 좀 보냈던 것 같아요. 계속 술 마시고 이제 완전히 일탈로 또 빠져가면서. 네,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서 네. 저를 다시 한번 이제 소명을 확인시켜 주시고 신학교로 이제 갈 마음을 이제 강하게 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서로 이렇게 전형을 살펴보니까 칼빈 대학교가 남아 있더라고요. 네. 마지막 모집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거기를 이제 신청을 해서 칼빈 대학교를 이제 입학하게 됐죠. 네. 그럼 지금은 어떻게 칼빈 대학은 끝난 거예요? 아니면 네, 그 학부, 대학원, MDB 과정 다 졸업을 하고 지금은 이제 총신에 있는 그 교육대학원에서 지금 석사 과정 또 공부하고 있습니다. 교육대학원 또 석사 과정을 또 다시 시작하신 거고요. 네네. 그럼 이제 전도사님으로 우리 이 성교제일교회가 첫 사역지인 세 번째 사역지입니다. 세 번째 사역지. 네. 지금 사역하신 지가 2010년도부터 사역을 했거든요. 처음 전도사 사역을. 이 교회는 2017년도에 왔습니다. 그러죠. 그럼 한 5년 차네요 지금. 예.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소개받기는 우리 이 성교제일교회의 청소년부 담당 전도사님이시고, 네. 그리고 또 싱글 목장 즉 청년 목장의 목자이시다고 네, 이렇게 맞습니다. 들었어요. 네.
그러면 그 이전에도 가정교회를 경험하셨어요? 아니면 여기 와서 처음? 여기 와서 처음 경험했습니다. 네. 그러시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목자로서 이제 뭐 교육자 전도사님으로서도 그렇지만 네. 목자로서 이제 싱글 목장을 잘 섬기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청소년부를 지금 사역을 하시면서 청소년 목장도 네. 이렇게 이제 조직하고 또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고 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초점을 우선 이제 싱글 목장 지금 뭐 맡으신 지 얼마나 되세요? 작년에 맡았습니다. 그건 얼마 안 됐네요. 예, 왜 그렇게 됐냐면은 네. 원래 이제 청소년부 목장 전환이 저희 교회에서 제일 늦었어요. 예, 근데 이제 목장을 전환하고 나서 네. 이제 아이들이 싱글로 올라가는 그 과정 속에서 조금 적응에 대한 어려움을 좀 겪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청소년부만의 분위기 속에 있다가 이제 어느 작년으로 넘어왔을 때에 그 갭을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졸업한 아이들을 데리고 네. 싱글 목자로서 이렇게 하다가 약간 징검다리 역할 같은 거죠. 얘네들은 네네. 연합교회에 좀 더 적응할 수 있도록 네. 이제 그 역할을 제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목사님께서 허락을 해주셔서 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청소년부 목장부터 먼저 얘기를 하는 게 좋겠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교회 청소년부 이제 담당 교육자이시면서 네. 청소년 목장을 어떻게 지금 이끌고 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 목자 세우시고 그다음에 네, 교육 목자를 먼저 세우기보다 청소년 목자를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교육 목자가 이제 있고 교육 목자 이제 교사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소년 목장이 어떻게 뭐 주일날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네, 주일날 모이고 있습니다. 따로 뭐 평일날에 청소년 목장이 따로 모이는 건 아니고. 네. 그럼 그걸 좀 설명해 주시죠. 어떻게 하고 계신지. 지금 저희는 11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11시 연합 예배가 끝나면은 이제 끝나고 나서 각 배정된 그 공간으로 가서 목장 모임을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부, 그러니까 중고등부가 11시에 작년하고 같이 예배 드린다는 말씀이에요? 아니요. 따로. 그러니까 네. 따로 11시에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이제 뭐 옛날식으로 말하면 분반 공부가 아니고 목장으로 네. 모이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 목장이 몇 개로? 지금 5개입니다. 5개 목장으로. 예. 그러면 그 목장을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각 목장마다 이제 그 목원들 중에 청소년을 목자로 세워요. 그러니까 청소년 목자가 있고, 네. 그리고 또 그 목장에 담당 교육 목자, 즉 교사가 네. 있고, 예. 그래서 그런 목장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뭐 예를 들어 시간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또 청소년 목자를 세우는 거, 또 그들을 또 어떻게 훈련하고 계속 케어하고, 그리고 또 그 청소년 목자와 교육 목자, 즉 교사와의 관계는 어떻고, 그다음에 그 모든 청소년 사역을 우리 전도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리드하시는지 대략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교회를 왔을 때는 어린이 목장도 그 가정교회를 하고 있었고 네. 싱글도 가정교회로 전환을 했고 예. 그 청소년부만 아직 전환을 못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가 이제 가정교회로 전하는 지가 한 7년 차라는데 네. 한 2년쯤 된 상황에 우리 전도사님이 부임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와서 상황에 보니까 예. 청소년 목장은 아직 없어. 그러니까 예. 어린이 목장은 있고 싱글 목장도 있는데 네. 장년 목장 물론 있고. 예. 근데 청소년 목장이 없었어요. 네. 예. 그래서 조금 고민이 됐던 게 어린이 목장을 경험해서 올라온 아이들이 전통교회를 경험하는 거예요. 분반공부라든지 그렇죠. 학년제로. 청소년 목장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청소년부에서 졸업한 애들이 싱글 목장을 올라가니까 네. 또 분위기가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에 완전히 네. 전혀 다른 돌연변이식이 되는. 네. 근데 이제 여기 교회 와서 목사님께서 이제 가정교회에 대해서 또 알려주시고 네. 제가 이제 안양 은광교회 목회자 세미나를 다녀왔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약간 소위 말하면 이제 뚜껑이 열렸다고 해야 되나? 가정교회에 대한 어떤 이제 확신과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어떤 교회 유익을 넘어서 순종의 문제로 이걸 이제 받아들이고 네. 제가 이제 확신이 서니까 이제 가정교회로 우리 전환을 해야겠다. 네. 개인적으로 전환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었죠. 왜 그러냐면 나름대로 이제 청소년 사역을 선교단체 대표도 하고 있고 그래서 쭉 하고 왔는데
아, 선교단체 대표를 하다니 누가 전사님이? 네네네. 오, 네. 그래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뭐 노하우라고 하긴 그렇지만 아무튼 그게 있는데 아, 그러니까 청소년 사역을 이게 오기 전에 이미 하고 계셨어. 그래서 네. 여기서 이제 초대를 하신 거네. 초청을 교역자로. 아, 여기 교회 오게 된 배경도 네. 사실은 되게 단순해요. 아, 그냥 아내가 이제 임신을 아기를 낳고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사역지로는 전라북도 익산으로 다녔거든요. 네. 그러다 너무 멀리 다니다 보니까 그냥 가까이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지원을 했거든요. 집에서 가까운 교회? 네, 여기가 제일 가까웠어요. 그래? 그래서 이제 했는데 지나고 보면 그게 하나님의 또 섭리였던 네, 것 같아요. 네. 가정교회를 만나게 됐고 또 목사님은 이제 콜링을 또 해주셨고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청소년 목장을 이제 전환을 해야겠다. 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컨퍼런스나 이제 이렇게 뭐 책이라든지 또 사람들 만나면서 여러 가지 좀 물어보고 그 과정 속에서도 그 지원금 목사님 또 만나서도 네.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질문도 들어보고 네. 그렇게 하면서 1년 정도를 이제 시범 목장을 준비하면서 가정교회를 전환을 했었죠. 네. 그래서 2019년도에 이제 가정교회를 전환을 하고 나서 네. 이제 목장을 시작을 했는데 그 한 해 동안 VIP가 19명이 왔었어요. 와우. 예. 그러니까 네. 이제 전도하라는 설교는 사실 잘 못했는데 네. 교회 존재 목적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 아이들이 이제 가치관의 공유가 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씩 데려오고 정말 그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청소년 목장이구나. 아하. 네. 2019년도 때 이제 그렇게 경험을 하다가 네. 20년도 들어와서 이제 코로나 네. 이제 그래서 다시 이제 원상태로 돌아왔었고요. 모이질 못하니까. 예. 네네. 그래서 2년 거의 반 동안은 어쨌든 온라인도 하고 저희가 또 교육관에서 예배드리다 보니까 그 거리두기 제한이 있을 때면 본당으로 내려왔다가 네. 또 올라왔다가 네. 장소와 시간을 여러 번 저희가 바뀌었거든요. 비대면으로 했다가 네. 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행히 그 코로나 터지기 전에 목장 전환하길 잘했다. 아하. 예,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들을 조금 이겨내 나가고 그 과정 속에서 조금씩 뭐 이렇게 소문이 좀 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네. 바로 저번 주죠. 그 용인 향산교회에서 네. 그 중등부가 이제 가정교회를 배우고 싶다고 2주 동안 교회 목자하고 청소년 목자가 이제 26명이 저희 교회에 다 탐방을 다 왔었거든요. 아, 이게 그러니까 청소년 목장을 이제 와서 참관하기 위해서 예, 올 정도로. 주일날 네. 예배와 목장 모임까지 네, 네. 다 참관도 하고 네. 지금 한 3교회 그 교회 정도가 또 연락을 주셨어요. 네. 탐방을 이제 하고 싶다고. 아하. 그래서 저희는 정말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담임 목사님 어떤 적극적인 지지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거든요. 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은 2019년도에 청소년 목장을 전환하고 나서 네. 저희가 여름에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다 왔어요. 근데 전 청소년부 아이들이 다 갔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다 갔어요. 다 갔어요? 예, 근데 이제 1인당 거의 경비가 100만 원을 들었는데 네. 교회에서 1인당 7, 80만 원을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다 간 거예요? 몇 예. 명이나 갔어요, 그때? 예? 그래요? 그때 몇 명쯤 간 것 같아요? 그때 거의 교사들까지 합해서 거의 한 20명 중반대였던 것 같아요. 거의 다 갔다고 네, 네.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때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도 뇌경색으로 이렇게 쓰러진 지 얼마 안 되셨는데도 한 3달 지나고 나서도 같이 가셨거든요. 저희 담임 목사님. 같이 가셨어요? 예, 같이. 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역자 입장에서는 네. 또 한 번의 도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청소년 부서를 어쨌든 담임 목사님 같이 가주신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아이들도 네. 좀 힘을 얻고 예. 또 교회에 대한 어떤 자부심도 생기고 그게 좀 저희 청소년부에서는 굉장히 좀 그 점프가 됐던 도약하는 예, 계기가 도약했던. 됐어요. 그리고 이제 청소년 목장을 전환하면서 네. 조금 더 이제 힘을 얻었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한 번도 사역하는 부분에 있어서 거의 다 지지해 주시고 네. 독려해 주시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이 교회 와서 마음껏 이제 청소년부 사역을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것들이 청소년 목장, 그 다음에 아이들 교육 목장, 또 이제 그 안에 신뢰관계가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뭐 아이들이 이제 제 동역자 같이 목양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예, 뭐 이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11시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5개 목장으로 나누어요. 네, 네. 나누어서 교회 이제 그 공간에 흩어져서 네. 거기서 목장을 대략 얼마 동안 해요? 한 거의 최소 1시간 정도는. 1시간 정도.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모이고 있습니까? 지금 원래 애차는 있었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애차는 안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첫 번째가 아이스 브레이킹, 그 다음에 찬양, 그 다음에 이제 나눔 안에서도 이제 말씀 나눔, 3나눔, 그 다음에 VIP 나눔, 그 다음에 합심기도, 그 다음에 이제 광고 이런 식으로. 똑같네. 우리 일반 목장. 네, 청소년 저희는 거의 FM대로 가요 그냥. 네, 그대로 하는데 네. 이제 그 인도를 청소년 목자가 네, 그렇죠. 네, 목자가 이제 인도를 해요. 네. 그다음에 교육 목자는 이렇게 뒤에서 네, 맞아요. 기도해주고 서포트해주고 필요할 때 섬겨주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목장 끝나면 그 목장에 또 VIP 초대가 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점점점 그 목장을 통해서 자기를 오픈하고 또 삶을 나누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네. 그렇게 할 때에 이제 그 청소년 목자를 세우고 훈련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교육 목자의 어떤 그 역할 내지는 교육 목자가 이 목장을 섬기고 또 이제 예배를 섬기는 데 있어서 그 전체적으로 어떤 그림을 가지고 하고 계세요? 저희는 그냥 딱 그런 건 없고 다 세축 대기둥 안에서만 네, 이제 움직이거든요. 예. 세축 대기둥 안에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청소년 목자들 교육 같은 거는 네. 사실 이제 청소년 목자 모임이 따로 있어요. 언제 해요? 거의 이제 그 주일날 오전에. 주일날 오전에? 예, 오전에 예배 전에. 예배 전에. 예, 예배 전에. 그래서 예배 전에 할 때도 있고 이제 예배 다 끝나고 할 때도 그때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어쨌든 모여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고 네.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네. 제가 늘 하는 질문은 전도사님이 뭘 도와줄까? 어떻게 성공시켜줄까? 네. 예, 그러면은 이제 아이들의 애로사항을 얘기하면은 제가 이제 뒤에서 교육목자가 나서야 될 때는 교육목자들한테 이제 푸시를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제가 옆 뒤에서 조금 겉도는 아이들을 따로 제가 이제 신방을 해서 이렇게 목장에 잘 정착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교육목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전에 저희가 교사 수양을 좀 많이 갔어요. 교사 수양회. 예, 1년에 한 2-3번 정도. 네.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이제 신뢰도 많이 쌓고, 그러니까 똑같이 목장 모임 거기 안에서도 한 거죠. 늘 하든지 간에 삶을 나누고, 네.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교사들과의 어떤 멤버십은 괜찮은 것 같아요. 끈끈하고, 네. 이제는 뭐 눈빛만 봐도 알아서 이제 착착 그런 부분들 되고. 또 교사 선생님들이 또 섬기는 것도 재밌어 하시니까 그래서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목자들이 이제 미리 모여서 혹은 나중에 모여서 우리 또 교육 목자도 같이 거기 참여하겠죠, 물론. 네네네. 그다음에 또 우리 담당 교육자 그 애로 사항을 이제 들어주고 내가 뭘 도와줄까. 주로 그 청소년 목자들의 그 가장 큰 필요, 그러니까 뭘 애로 사항으로 얘기하고 또 그걸 어떻게 이제 그 필요를 채워주나요? 그러니까 그 목원들을 케어하는 부분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뭐 거의 다 똑같네요. 네. 목원들을 어떻게 케어할 것인가. 근데 이제 어떤 저는 답을 주기보다 같이 이제 공감하고 하면서 아이들이 거기에서 좀 저는 이렇게 스스로 부딪히고 또 이제 싸움도 보고 고민도 해보는 시간 좀 저는 허락을 하는 편이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그 답은 똑같더라고요. 어쨌든 영혼을 섬기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이제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목자들이 얘기를 해주니까. 그러니까 사실 제가 선교단체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사역을 기존에 이제 한 8년 정도 해오면서 제 안에 이제 풀리지 않았던 어머니 소그룹이었거든요. 다음 세대에 대한 소그룹이 대안이 없는 거예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가정교회를 만나고 나서 그 부분에 이제 답을 찾았던 거죠. 목장이라는 게 있구나.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 답을 찾도록 해준다는 거 참 좋은 그런 시도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보통 청소년 예배 때에 네. 제대로 예배 집중을 안 하고 애들이 계속 스마트폰 이제 그거 이제 들여다보고 네. 그다음에 뭐 이렇게 예배에 동참하는 그런 어떤 적극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방관하고 그냥 구경하고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네. 이제 전통적으로 많이 그래요. 그게 뭐 고민이란 말이에요. 예. 그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또 분반 공부 때는 더 그렇고. 근데 이제 가정교회는 우선 이제 아이들이 특히 목장에서 참여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예배 때는 어떻습니까? 예배. 저희 아이들 예배는 잘 드려요. 아 그래요. 예. 집중 잘 하고. 예, 집중 잘하고 안 하면 저한테 이제 혼나니까. 혼나서. 예. 아니면 뭐 저 전도사님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렇게 영적으로나 또 재미있게 잘 이렇게 들리는 또 설교도 하고 예배를 인도를 또 하고 계시다는 뭐 그런 것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사실 청소년 설교나 첫 번째 들려야 돼요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들려야 예, 들려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쉽든 어렵든 예. 아이들한테 좀 들려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 예. 두 번째 될 수 있으면 좀 시각적인 자료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세 번째는 이걸 어떻게 아이들에게 쉽게 그다음에 재미있게 이걸 좀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게 좀 제 고민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매주 아이들이 헌신단에 나오면은 평균적으로 4-5명씩 나오거든요. 아, 그러니까 저 청소년 예배 때 아이들 이렇게 뭐 작년 예배처럼 네. 헌신대 앞에 나와서 기도받게 하네요. 예, 똑같이 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 예. 그래요. 하여튼 뭐 예배나 목장이나 이렇게 차곡차곡 훈련 잘 되어 가시는 것 같고 이제 한 3년 됐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좀 위축이 됐지만 다시 이제 회복되는 단계에 있고. 네. 그래서 청소년 부서가 가정교회의 그 모습으로 지금 잘 되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청소년 목장해가지고 얘네들이 또 이제 한 3년 되니까 이렇게 성장하고 졸업을 하고 그러면 이제 청년 대학생이 돼서 이제 싱글 목장의 필요성이 생겨서 싱글 목장도 하나 지금 맡아서 네. 목자를 섬기고 있다는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싱글 목장 이름이 뭐예요? 목장 이름? 자유 목장입니다. 왜 자유 목장이에요? 목원이 지었거든요. 아, 목원이? 예, 목원의 이름을 저희가 이제 목장을 처음 하다 보니까 목장 이름을 갖다가 공모를 했네요. 예. 자유 목장. 예. 그래서 왜 제가 물어봤어요. 자유 목장이 왜 예. 자유났더니 이제 19살에서 20살이 됐을 때 보통 자유를 얻었다. 애들이 그런 표현을 많이 하고 또 영적인 의미로서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로부터 또 자유를 얻었다. 네. 이 두 가지 의미가 좀 내포되어져 있는데 좀 20살 다운 발상이다 생각을 해서 그냥 이 이름으로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지금 자유 목장애가 19살, 20살 다 요 나이 때겠네요. 얼마 예, 안 20살, 21살. 지금 1년밖에 안 됐으니까. 네네. 지금 몇 명 정도가 이 목장에 소속돼 있어요? 저희가 지금 총 6명입니다. 6명. 예. 그러면 이 싱글 목장, 자유 목장은 이제 다른 목장처럼 금요일 날 저녁에 모입니까? 저희는 토요일 날 저녁에. 토요일 날 저녁에. 모입니다. 그때가 시간이 제일 좋은 모양이군요. 예. 집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그 코로나 전에는 저희 집에서 코로나 때 한창 때는 저희 집에서 모였다가 지금은 교회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날 저녁이다 보니까 저희 이제 아이들 자녀들도 있고 그다음에 애들이 지금은 주중에는 대학교를 다니고 있다 보니까 토요일 날 저녁밖에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럼 토요일 날 저녁에 교회에서 식사합니까? 식사하면서요? 예. 저녁에? 식사를 만들어 먹지 않고 시켜 먹어요. 시켜서. 예.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는 메뉴 제가 그냥 늘 골라주면은 아이들이 이제 그 원하는 메뉴를 가지고 밥을 먹고 목장 모이고. 이제 앞으로 뭐 집에서 모일 수 있는 거라면 근데 사실은 청년 목장은 자기 집이 거의 없다고 보니까 네. 이제 목자 집에서 주로 모이게 되고 아니면 교회에서 모이고 그렇게 되는데 이제 계속 밥을 시켜다 먹어야 아니면 이제 앞으로 해 먹어야 되겠죠, 그죠? 교회 식당에서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렇죠. 예. 그래요. 그래서 싱글 목장이 이제 지금 그 졸업한 아이들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또 VIP가 초대가 되고 있겠죠. 그 청소년부 때 한 2번 나오고 나서
장기 결석자 코로나 때문에 못 나왔던 친구 한 명이 이제 자유목장이 생기고 나서 이 목장으로 오더라고요. 들어오고. 예, 네. 들어와서 지금 계속 VIP로 지금 붙잡고 있긴 한데, 예, 감사한 거는 그래도 지금 주일날에 알바가 있어서 못 나오는 편인데, 그거를 되게 미안해하고 있어요. 네. 자기가 이제 이거 싸워서 어쨌든 주일날 알바를 안 잡아야 되는 것까지도 알고 있고, 그래서 조금씩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또 장기 결석자들이 저희 목장을 통해서 조금씩 연락이 되고 있고, 연락이 되고 회복이 되고. 예, 그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졸업자들 친구들이 다 있다 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씩 연락이 되고, 예,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jul연합교회에서는 청소년부의 담당 교육자고, 그리고 이제 청년들을 위한 또 목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교육자와 목자 역할을 이중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이 싱글 목장, 자유 목장이 주로 이제 그 청소년부 목장 출신이야.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네, 그럼 이제 그 입장에서 전도사님이 보실 때 이 청소년 목장과 이 싱글 목장, 제가 볼 땐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이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네. 지금 현재 여기 싱글 목장, 다시 말해 청년 목장이 몇 개 더 있죠. 네, 네, 네.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 몇 개 중에 이 자유 목장은 좀 독특해요. 네, 맞습니다. 청소년부 이제 출신들로 모여서 된 싱글 목장이에요, 그죠? 예,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거의 닫혀 있는 건 아니고 네. 얼마든지 또 다른 청년들이 전대해서 올 수가 있는 건데 네. 그 청소년 목장과 이 싱글 목장 어떤 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연결점에 있어서 이렇게 청소년 담당으로 올라오니까 또 어떤 이점이 어떤 그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 목장에 있을 때는 어떤 확실한 바운더리가 있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네. 왜냐하면 부모의 그 간섭 아래도 있고. 아무래도 그러니까 예. 청소년이니까 예. 어떤 경계선이 확실한데.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대학생 딱 넘어가니까 예. 이제 아무래도 술 문화, 이성 문제 문화, 네. 그 다음에 이제 대학에서는 이제 제한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배워가는 단계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청소년부 때 좀 더 가르쳐야 될 부분도 있겠구나라는 것도 경험하게 되는 거고, 아무래도 이제 장점이라고 말하자면 아이들이 조금 적은 기간보다는 그냥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대로 목장 모임을 하고 있는 게 장점이 있는 반면도 있고요. 또 단점이라고 하면은 익숙하니까 그게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익숙하다 보면 더 편안하고 또 그렇죠. 안전한 지대에만 머무르려고 네. 하는 그런 또 경향이 있겠죠. 그래서 사실 그런 여러 가지 어쨌든 고민을 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그런 자유목장이 나온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으로 이 교회에서 계속 청소년 담당 교육자로 네. 상당히 그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일을 하실 수가 있겠죠. 네. 네, 본인도 의지가 있고 교회도 또 물론 이제 그런 네. 여건이 되고. 네. 그래서 이것이 잘 이제 차곡차곡 매년 쌓이면 네. 청소년부가 또 싱글로 연결되고 그다음 나중에 더 잘하면 장년으로 이제 이렇게 어떤 그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상적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또 청소년 또 뭐 선교 단체 사역도 하고 그다음에 또 여기 청소년 담당을 하고 또 청소년 목장으로도 어느 정도 이렇게 일어서고 있고 하는 차원에서 네. 가장 우리 한국교회 또 많은 지역교회 문제 고질적인 그런 문제가 이제 이 다음 세대 그리고 또 특히 청소년들 너무 쉽지 않은 세대란 말이에요. 어떠한 그 권면을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청소년부 예를 들어서 목장, 청소년 목장 혹은 청소년 부 또는 청년 이 그룹에 있는 젊은 세대를 우리가 영혼 구원하고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는 뭐가 가장 중요하다. 정말 그 담당 교육자로서 또 전문 사역자로서 제일 중요한 거 1, 2, 3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첫 번째는 네. 아무래도 성령을 받는 게 성령을 받고 성령 체험을 또 우리 전도사님 자신이 청소년 때 성령 체험했어요. 그거를 제가 이제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
그러면 이 교회에서 혹은 우리 청소년부에서 아이들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기 위해 성령 체험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사실 수련회 때 좀 목숨을 거는 편이에요. 수련회 때. 수련회 때 목숨을 건다.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좀 그런 간증들도 좀 있고요. 네. 그래서 오케이.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이고 두 번째? 저는 그래도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모든 출발은 하나님. 네. 그래서 그냥 공부를 해도 하나님 중심, 뭘 해도 하나님 중심.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거고, 세 번째는 네. 조금 사역자나 또 청소년 목자들이나 교회 목자들이 좀 버텼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힘들다고 그만 내려놓고 그게 아니라 조금 버티면서 하는 게 어떨까. 버티다 보면은 또 열매가 있을 것이고, 네. 보통 2, 3년 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네, 그게 아니라 한 텀을 더 넘어가면은 반드시 또 열매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성령 체험, 하나님 중심,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고 버티는 인내. 네. 하여튼 오늘 짧은 만남의 나눔이지만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선교 제1교회 청소년부 일어서고 청소년 목장 잘 되고 또 싱글 목장 잘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